0번째예요. 영순이고 특과는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특히나 임용에서 특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과 무조건 하셔야 되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25학년도 경기 물리 대학 소수로 합격하게 된 창민쌤 수강생 김태희라고 합니다. 제가 임용을 준비하면서 사실 합격 수기 영상을 찍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많이 힘들 때 거울을 보면서 혼자 찍는 척 하면서 많이 말을 하곤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찍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합격 수기를 많은 수강생분들 앞에서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역으로 재학 소시생이고, 제가 며칠 전에 공무원 서류를 제출할 때 학점 성적 증명서를 뽑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학점이 굉장히 낮았어요. 학점이 3점대 초반이더라고요. 절대 높지 않은 학점이었는데 창민쌤을 믿고 끝까지 1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생도 이번 연도에 갔다 왔고요. 5월 동안 교생을 갔다 왔었고, 5월 이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어서 붙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점수는 1차에서는 커플 2에서 3점 정도 돼서 1배수 안에 조금 들기 어려웠던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차 때 좋은 점수를 받게 됐고, 그때 창민쌤이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남들보다 좀 높은 점수로 2차 점수를 받게 되어서 최종으로는 커플 4점 정도 해서 36등으로 경기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민쌤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저는 물리 임용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초수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 선배들 중에서 한 번에 초수로 붙으신 선배님이 엄청 많았는데, 그 선배님들께서 다 같이 입 모아서 창민쌤 강의를 무조건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수면 무조건 창민쌤 강의를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민쌤 강의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부터 현강으로 같이 공부하는 졸업동기 오빠들이랑 수업을 들으러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점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3점대 초반으로 굉장히 낮은 학점이었고, 사실 저의 대학생활은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시험 전날에 또 책 안 보고 시험 30분 전에라도 책을 펼쳐보면 다행이다 라는 수준으로 물리에 관해서는 노베이스 상태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창민쌤이 수학부터 시작해서 물리를 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연산 과정이나 또는 수학과 관련된 풀이 방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알려주셔서 창민쌤 강의를 신뢰도 높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특관이고, 두 번째는 스터디랑, 세 번째는 창민쌤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특관은 금요일마다 창민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저희가 유도 과정이나 또는 풀이 과정을 다 암기를 해오거나 또는 익혀와서 금요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쫙 다 책 안 보고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특관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쌤들은 이해가 빠르신 편인 것 같아요. 바로 보고 그냥 스스로 특관을 썼는데, 저는 물리를 이번에 처음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이해도 느리고 해서 같이 공부하는 오빠들이 특관 쓴 거를 막 보내줘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빨리 회독을 해야겠다. 이해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회독의 수를 좀 늘리고자 저는 계속 암기만 하고 그리고 쓰고, 특관에는 바로 제가 암기했던 걸 토해내는 식으로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스터디를 짜서 특관을 최대한 많은 회독을 돌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특관을 이렇게 회독을 다 돌린 다음에 따로 제본을 해서 특관 책을 만들었어요. 1.0, 뭐 역학, 2.0, 역학 전자기학, 3.5, 파동 이런 식으로 해서 제본을 해서 답지를 만들었는데, 이런 답지가 좋은 게, 내가 만약에 기출을 풀거나 모의고사를 풀 때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사실 특한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바로 관련된 개념을 찾기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 두면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교생 때는 아무래도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특강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생 때는 어떻게 특강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교생 때는 파란펜이라고, 파란펜은 책을 보면서 쓸 수 있는 제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강을 나오되 파란펜으로 쓰면서 적어도 1회독은 그 자리에서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관을 이런 식으로 했고, 두 번째는 스터디 짜주는 건데, 사실 저는 물리라는 과목은 혼자서 깨우치는 것보단 사람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짜서 같이 이야기를 하며 공유할 때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소수분들은 물리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수생분들 또는 재수생분들의 꿀팁을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효율적인 게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스터디를 하면서 엄청 실력이 향상이 됐는데, 토요일에 하는 토스 그리고 일요일에 하는 짝스, 이 두 개는 다 했고요. 이 두 개를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가 당일 복습이 됩니다. 또 스터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노량진에서는 혼자서 공부하니까 되게 적적하고 외롭단 말이에요. 근데 스터디에서 입도 떼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면은 그나마 활력도 얻을 수 있어서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많은 쌤들이랑 친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기출이나 또는 모의고사 시즌에 저는 앞자리로 옮기게 되었는데, 앞자리에 보통 저의 스터디 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물어보기도 하면서 실력 향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하다 보면 학원이 저절로 좋은 분위기가 돼요.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힘을 얻기도 했고 제가 중간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민쌤의 따뜻한 관심인데요. 창민쌤은 4월달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창민쌤이 방문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전화도 많이 해주시면서 저의 그런 멘탈 케어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듬어 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민쌤한테 되게 의지도 많이 했고, 이런 긴 수험 생활 속에서 저는 체력도 체력이지만 진짜 영순위는 멘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멘탈이 깨지면 모든 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멘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멘탈 케어적인 부분을 창민쌤께서 밤늦게라도 연락을 바로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밤늦게라도 연락하시면 창민쌤이 아주 잘 위로해주시고 해결책도 잘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창민쌤의 따뜻한 관심까지 세 가지가 제가 창민쌤을 선택하게 된 이유고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크게 분기별로 저의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월부터 개강 전까지의 저의 루틴은, 먼저 저는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무조건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부터 노량진까지는 아침에 6시 반에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 한번 환승하고 또 한번 환승해서 올 수 있는 되게 힘들었던 루트였는데, 6시 반에 버스를 타서 노량진 항상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수업 듣고 스터디 다 끝나면 밥 먹고 하면 8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8시에 학교로 다시 가서 저는 바로 자취방에 가는 게 아니라 과실에 가서 12시까지 그날 봤던 분량의 특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6시 반에 버스 타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이렇게 해야 내가 임용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하나로, 왜냐면 이것도 포기하면 내가 뒤에 남은 어마무시한 양들의 그런 스케줄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때도 뭔가 핑계를 대면서 포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즌만큼은 힘들어도 마음을 잘 다잡으면서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말 말고 평일에는 무엇을 했냐? 대학생분들은 이때 사실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 놀거리가 많은데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방학이어서.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저는 놀 친구도 없으니까 항상 7시까지 착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아침 7시까지 착석을 한 뒤에 아침에는 교육학을 짜투리로 했고요. 남은 시간에는 무조건 다 특관에 올인을 했어요. 저는 사실 특관이 되게 좋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직관물리에 있는 문제도 많이 받긴 했지만 사실 특관에 더 크게 비중을 두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특관 했었고 밤 11시, 12시 정도 돼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이제 항상 놀자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안 된다. 3월 전까지만큼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면서 놀지 않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개강이 다가옵니다. 개강을 하면 3월 달에 새내기도 엄청 많고요. 대학가 앞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놀아요. 그리고 학과에서 OT를 한다, 뭐 한다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저도 이때 많은 유혹에 휩쓸렸지만 적어도 하나만큼 지켰어요. 이때는 9시 착석을 목표로 했습니다. 1월부터 개강 전까지는 7시 착석이었다면 이때는 9시 착석을 무조건 목표로 했었고 학교 도서관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도서관을 가면 저희는 뻥 뚫려있는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많은 사범대 분들이 도서관에서 이용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보면서 서로 으쌰으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점 어떻게 챙겨요? 라는 게 엄청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학점을 안 챙겼습니다. 왜냐면 임용 공부 이꼴 학교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교수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교수님 수업 시간에 임용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A뿔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때 특강 공부를 하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학교 시험 봤는데 A뿔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용 공부를 하는 건 학교 공부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학점을 챙기실 분이라면 1순위를 임용 공부를 하되 다 한 다음에 학교 공부를 하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물교로는 이때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특강만 먼저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때가 저의 임용에서 가장 터닝 포인트였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다가 노량진으로 이때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노량진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 동기 친구들 중에서는 물리 임용을 준비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노량진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많이 울기도 하고 갑자기 대학가에 있다가 노량진이라는 공간에 오니까 갭 차이도 커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토첨이라고 아침마다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나가고 학원도 막 지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창민쌤이 저한테 엄청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극복하고 열심히 교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슬럼프가 차라리 지금 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하반기, 후반기가 임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반기에 차라리 슬럼프가 오고 이걸 내가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나중에 와도 슬럼프가 와도 두려울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상반기에 와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혼자 익혀서 나중에 하반기도 힘들었던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잘 이겨내고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럼프 어떻게 극복해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는 혼자 따릉이를 타고 가서 근처에 있는 노들섬에 가서 멍 때리고 라면 먹고 그랬고요. 또는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 노량진에 많이 와줘서 저랑 같이 밥도 먹어주고 운이 좋게도 그 친구들이 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용산에 있는 이쁜 카페를 가서 맛있는 빵을 먹으며 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상반기에 터득하시면 하반기에 슬럼프가 와도 힘드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교생 때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고 유일하게 한 게 교육학 단권화. 이때 교육학 단권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교생 때 공부 안 해도 행복했던 이유가 교생이라는 것은 사실 대학생활 또는 나의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험생활에 힘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이때는 아이들이랑 많이 소통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게 굉장히 남은 수험생활에서 연료가 됩니다. 애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엄청 애들 좋아했었지. 내가 이래서 교사가 되고 싶었지 라는 생각을 이때 많이 다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생이 끝나고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현타가 많이 왔어요. 왜냐면 교생 끝나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마음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7월 전까지, 그러니까 종강하기 전까지는 저도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못하고 유일하게 아까 했던 게 교육학 단권화를 이때 끝냈고요. 종강 후에 8월까지 개강 전에는 이때가 제가 아주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인데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교생 때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그만큼 주위 분들 그리고 학원분들은 더 앞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의 극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때 시기만큼은 정말 내가 사람인 걸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생활 패턴을 말씀드리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바로 줌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모의고사를 1회분씩 풀어요. 7시 반까지 푼 다음에 채점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8시까지는 씻고 옷을 입고 저는 바로 독서실을 갔어요. 8시에. 바로 독서실을 가서 아침에 풀었던 교육학 모의고사 해설을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를 하면은 9시 전까지는 교육학이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학이 끝나면 쭉 1시까지 기출을 풀었어요. 기출을 풀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특강을 썼어요. 특강은 이때 한 달 동안의 양을 하루 만에 보는 시즌이기 때문에 특강이 다시 이때 복습하는데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1시까지는 무조건 기출을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특강을 썼습니다. 내가 만약에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다시 가지치기로 해서 메모지에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메모지만 붙여놓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노트를 보면 내가 몰랐던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 개념은 완벽하게 정복한 것 같다 하면 그 메모지를 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그 노트를 계속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한 2달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았어요. 이때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때 제가 밤에 이제 씻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학교 속에 찍는 영상을 많이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이때 혼자서 학교 속에 영상 찍는 척 하면은 내가 지금 힘든 게 과거 일처럼 느껴지니까 작게 느껴지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혼자서 멘탈 케어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수능 시간이 12시간에서 15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제가 이때 했던 스터디가 물교론 스터디를 했어요. 제가 물교론 안 했으니까 이때 물교론 스터디를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스터디원들끼리 물교론 개념을 먼저 다 익혀와서 만났을 때는 이제 각자 문제를 만들어와서 빵꾸 뚫린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다 같이 풀고 다 하면은 기출을 풀었거든요. 기출을 풀면서 각자 문제를 하나씩 만들어와요. 하나씩 만들어와서 그때 다 같이 스터디원들끼리 모여서 한 사람씩 다 5명 거 다 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교로는 사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다 같이 말을 하고 하는 게 더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물교로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원들끼리 열품타라는 것을 했어요. 열품타가 엄청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욕심이 많아서 항상 1등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열품타 시간을 1등을 하고 싶어서 6시 반에 일어난 것도 있었고요. 15시간씩 찍혀있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열품타 하면서 되게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고, 또 다른 스터디원 분들이 막 공부하는 거 보면 아, 쌤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졸려도 진짜 이악 물고 허벅지 막 때려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자리를 옮겼어요. 학원에서 앞자리로 옮겼거든요. 앞자리로 옮기면서 학습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청민쌤이랑 앞자리에서 눈을 많이 마주치면서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 내가 복습을 할 때 그 내용이 수업 장면으로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때 기출을 하루에 12쪽 푸는 걸 목표로 했어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출이 거의 한 400쪽 가까이 돼요. 근데 저는 거의 2달 정도 분석했고요. 분석을 할 때는 내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답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싹 다 적어놔요. 싹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가지치기로 풀이와 관련된 개념을 싹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궁금했던 점을 따로 적어놔서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나 또는 답을 이제 저는 혼자서 못하니까 스터디원 쌤들한테 바로 물어봐서 바로 답변을 얻고 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여름방학이 제일 중요한데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남들이 한 만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강 후부터 시험까지는 다시 이제 2학기가 시작돼요. 그때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사실 4학년 2학기는 학교를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갔는데 항상 저는 손에 들고 다니던 건 교육학 노트랑 커피였어요. 그래서 교육학 노트 단권화를 다 했잖아요, 교생 때.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저는 거의 이동 시간이 1시간 반이었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교육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저의 전략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9월 달에는 학교를 되게 열심히 나갔어요.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이제 10월부터는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저의 나름 전략이었던 게 11월 달에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결석을 다 따져봤어요. 결석 내가 몇 번까지 할 수 있지? 그럼 내가 몇 주 전부터 안 나가도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해두고 10월 한 둘째 주까지 학교 나가고 그 후부터는 학교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혼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학교를 가면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놓여지기 때문에 저는 좀 나를 강하게 키워보자 이때는 학교를 안 나갔어요. 교수님들이 그래도 이해를 다 해주세요. 되게 이해해주시고 임용 공부하느라 이렇게 하는 거 다 아니까 되게 뭐라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의 나름 전략이었습니다. 저의 공부 팁은 첫 번째로 스터디를 무조건 하세요. 물교론 스터디, 토스, 짝스 이런 거 무조건 하시면 공부도 되게 도움이 되고 멘탈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쌤들이랑 꼭 열품타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생 때 교육학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서 이동 시간마다 그리고 1분이라도 시간이 남으면 교육학 한 글자라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 다닐 때 좀 전략을 짜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학교 안 나가기였지만 선생님들의 뭔가 전략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보다 좀 느리다고 생각해요. 그걸 따라잡기 위한 전략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도서관을 애용을 해라. 왜냐면 노량진에서만 공부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장소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 학교 가는 날이면 무조건 도서관을 가서 밤까지 공부하고 집 와서는 아무 걱정 없이 씻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끈기가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되게 많고 멘탈적으로 힘들지만 자신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을 하나 발굴해내면 그때마다 바로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아침잠이 진짜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1년 더 못하지 하면서 해야지 어쩌겠어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관은 0번째예요. 0순이고 특관은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특히나 임용에서 특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렇게 6가지가 저의 꿀팁이었습니다. 임용고시가 사실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저처럼 재학하면서 붙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진짜 몇 년간 준비하시면서 붙으신 선생님들도 엄청 많으세요.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1년만큼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걸 좀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학원 다닐 때 화장 같은 거 손에 꼽도록 했고요. 놀러 가기 전에 일정량이 종강하거나 이럴 때 빼고는 화장 같은 거 꿈도 안 꾸고 정말 날거 그 자체로 학원을 왔던 것 같아요. 화장할 시간에 교육과 한 글자라도 더 읽지 이런 생각으로 정말 독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시간을 아끼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꾸미지 말고 날거 그 자체로 학원에 와서 연고생이라는 신분에 맞게 수업을 듣고 스터디를 하고 사람들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정말 큰 열매로 다가오게 돼요. 무조건 합격하게 되실 거고 저도 합격했는데 쌤들도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쌤들도 나중에 합격하게 되면 정말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고 예쁜 아이들을 이제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1년만큼만 정말 고생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실 합격했을 때 안 울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엄청 우셨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붙길 잘했다.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게 싹 다 미화가 되고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 생각하더라도 열심히 했던 게 정말 아직까지 좀 울컥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창민쌤한테도 되게 감사했고 여러분들도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창민쌤만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정말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초수생분들 그리고 또 임용고시에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